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보타메디 이행우 대표이사님께서 해양 추출물 개발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펼쳐주시겠습니다. 이행우 대표이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타메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행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해양 추출물 개발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전에 저희가 최초로 감태라고 하는 제주 연안의 해조를 가지고 저희가 유효 물질을 추출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양식이 지금 시작이 돼서 향후 5년 안에 한 30만 톤 베이스의 양식이 완성돼서 전 세계 유효 물질을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기조 연설을 해주셨던 윤 위원장님부터 지금 바로 앞에서 이제 주제를 발표해 주신 분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양에서 유효한 물질을 추출하고 경제 자원을 만들어가고 국가와 국가에 관련된 많은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서로 조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어떤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어떤 발전, 또 이렇게 진행했던 과거와 또 기술에 대한 부분,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가지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이런 선언을 했죠. 너의 식품이 너의 약이 되게 하고 너의 약이 너의 식품이 되게 하라. 일반적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의사선언문에 앞서서 나왔던 이 선언문이 2500년 동안 전 세계 의학진이나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준비해왔던 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성이 없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품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유효성을 갖는 치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이 2500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메디컬 푸드, 의료용 식품이라고도 변이도 되기도 하는데 왜 갑자기 이 메디컬 푸드이 중요한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원했던 메디컬 푸드는 약품을 보완 대체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해서 식품으로서 완치를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전 세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베이스로 가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저는 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4차 혁명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데 이미 세계는 4-2에 관할한 4차 혁명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구한 분야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합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5차 혁명 범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 대전에서 처음 출발을 해서 원료 소재가 풍부한 제주도로 이관을 했다가 저희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제주도에 있는 저희 본사 건물이고 연구소는 미국 시애틀 쪽에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구조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스템을 맞추어서 홍콩, 말레이시아로부터 자금이 유치돼서 기업이 외자 유치 기업으로 돼 있고 미국의 플로로놀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약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고 천연물 의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애틀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뉴욕 주립대랑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회사로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역을 쭉 보시면 회사 설립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돼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식물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양 식물을 연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유효성을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해양 수산물 주변에는 항상 무기질 계열, 중금속류들이 있어서 해양 식물로서의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전개될 때는 굉장한 장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어떤 경우도 미래형 글로벌 물질로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저희가 화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이면서도 추출물로부터 어떤 부산 물질들, 어떤 이물질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데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FDA로부터 NDI를 받았고, 아마 이 NDI는 한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18년 유럽으로부터 NFI, 노블 푸드 인그리디언트 인가가 떨어져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양식을 전라남도 완도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완도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바닷속에 있는 그 몸에 해로운 무기질 또 중금속류들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라남도의 그 전남대와 특히 조선대 그 연구진들도 그런 그 먼저 보내준 어떤 정확한 그 미래형 그 실험의 방향이 서로 공감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저기 연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르본느 대학의 로스코프 해양과학기술연구소와 저희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유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 소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먼저 어떤 인가와 어떤 허가를 받아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희 물질이 매우 다양한 쪽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초기에 한 10년간 연구해왔던 저런 용도별 타겟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아스피린은 한 가지 물질로서 다양한 효능이 나옵니다. 효능이 나온다는 것은 유효성이 있다는 거죠. 해열, 진통, 혈액 응고 방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주 약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100년 가까이 되도록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약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명확한 그 답이 나옵니다. 어떤 각도로 보냐의 차이인데 1차적으로 항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분야, 그 다음에 혈관 장애에 대한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시작됐을 때 제일 중요한 효소적 문제는 염증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성염증을 해결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만성질환을 치료하는데 왜 그 분야가 그렇게 어렵냐면 염증을 해결하는 염증 억제제가 대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관절염이라든가 혈관 관련된 염증 분야, 암 쪽에 대한 유효성이 뛰어난 그런 신약이 개발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 해조에서 특히 감태에서 추출한 그 폴리페놀류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얘가 또 그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의 이동, 세포 내로 전달해주는 수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물질군에서 다양한 유효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고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식품으로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또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생각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어떤 알츠하이머 분야라든가 기타 암 이런 분야에서 왜 이게 적용이 중요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허가라고 봅니다. 약 20년의 그 기업의 그 역사 속에서 저희가 미국 FDA로부터 신약 임상 허가 신청을 해서 임상 허가가 떨어져서 미국에서 일상을 마쳤고 한국으로 그 기술을 트랜스퍼해서 이상 A를 갖다가 2년 전에 마쳤고 현재는 대사증후군 치료제로서의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고 유효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사증후군 치료제로서의 단일 약품 대사증후군 치료제로서의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영국의 런던대와 독일의 베른거 인겔하임하고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간에 관한 분야의 그 천연물, 거기는 생약 쪽인데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3년도에 아마 임상 3상이 마치면서 유럽으로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국으로부터 기능성 식품의 상태로서의 판매 허가는 떨어져서 지난 9월부터 유럽 벨기에를 포함해서 7개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를 약 50편 정도 보유하고 있고 SCI급 논문 130편, 그 다음에 일반 논문 합쳐서 약 현재는 170편 정도까지 저희가 소재에 관련된 특허와 논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부분적으로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질병, 특히 난치성 질환, 퇴행성, 노인성 질환을 봤을 때 어떤 각도로 저희가 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오늘 한국에서 강의도 되게 오랜만에 또 세미나도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저희 주 프로젝트들이 샌호세, 샌디에고, 시애틀 쪽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저희 협력하는데도 그런 스탠퍼드나 UCLA 이런 쪽에서 실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훨씬 더 다양해 왔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 이제 간 관련 그 신약 때문에 유럽하고도 좀 진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퇴행성 질환, 노인성 질환,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과연 이 분야를 치료를 하려고 효소 하나하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세포의 대사를 어떤 식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이 세포 전체가 시너지틱하게 치료나 예방을 할 수 있게 하냐는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치매를 한 가지 병을 봤을 때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치매를 치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다. 의학계에서는 치매의 진행 속도만 늦추면 좋겠다.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서로 간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뇌신경 분야 전문의들은 치매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방하려면 무엇을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일단 세포의 대사, 특히 노화를 억제하는 것만이 치매를 갖다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간과를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2021년 9월 달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CEO고 세계 최대의 지금 부자라고 일컬어지죠. 이 친구가 러시아 최고의 그 투자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지금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알토스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참 뜬금이 없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달이 안 됐습니다. 엔타에이징이 아니다. 노화는 질병이지 노화가 자연히 따라가는 건 아니다. 고로 자기네들은 노화를 치료하겠다. 노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네는 1차적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게 지금 알토스랩의 시작입니다. 또다시 4년 전을 되돌아보면 구글이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그 하버드 의대랑 공동으로
똑같이 노화는 질병이다.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 그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나를 10년만 젊게 더 해준다면 정말 나는 얼마든지 돈을 쓰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젊게 해준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가 회춘이 가능한가? 만약에 회춘이 가능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산업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조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가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큰 새로운 분야의 바이오 산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21년 끝이 나가는 시기에 모든 세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고로 우리는 치료할 수 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냐는 것과 여기에 지금 동참해서 이 분야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연구해왔던 결과를 잠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봤냐면 세포에 수분이 잘 전달만 된다면 세포 안으로 세포 안이 하이드레이션이 유지된다면 세포들은 젊을 때의 세포처럼 갈 거다. 피터 아그레 박사가 받았던 노벨상에서의 수분의 통로라는 분야를 저희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그 연구해왔던 해조 유효 추출물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면서 가장 뛰어난 DDS,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그 분야를 저희가 70대 노인들한테 적용을 시켰고 그 결과 임상 결과가 너무 뛰어나게 잘 나와서 얼마 전에 SCI급 논문에 기재가 됐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세포학자들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노화가 진행되거나 퇴행화가 진행되거나 질병이 시작될 때는 세포 안의 수분과 세포 외의 수분의 비율이 2대1 이상으로 된다. 그러니까 세포 안의 수분이 1.8대 1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한 질병이 시작되거나 노화가 진행이 된다. 그러나 이거는 일리버시블하다.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게 세포학자들의 변이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디하이드레이트, 세포가 안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끌어올리면서 다시 2대1의 구조로 보내줄 수 있는 실험의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아주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냐면 우리는 인간이 직립으로 잘 가다 나이가 들면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유연성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줄어들고 골이 비면서 골다공증이 형성이 됐죠. 과연 이걸 돌릴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저희 한국체육대학의 오재건 학장과 한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생활에서 근육이 형성됐고 더 많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골밀도가 좋아지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아마 이것이 잘 유효적으로 접근해서 신약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메디컬 푸드를 만든다면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이제 드디어 골다공증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 게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인의 유연성과 노인의 신체 지구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면서 노화라고 할 수 있는 분야를 다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임상 자료고 뭐 이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시행됐던 비만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분야는 보시면은 지방이 많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물질을 줬을 때는 지방은 적고 근육은 생긴다. 동물 실험의 결과고 우측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가 사람의 결과인데 근육이 늘어나고 체지방은 줄어들고 체중은 줄어든다. 한 6주 동안의 실험 결과인데 매우 유효적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 왔던 결과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결국은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든가 아세틸콜린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세포의 대사와 전반적인 어떤 세포의 어떤 협조적 관계에 의해서 진행을 억제하거나 치료 초기까지는 치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치매 쪽은 깊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해는 그렇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어떤 단계에서 지금 치료만 할 수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분야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초기 치매까지는 리버시블 하지 않을까. 그러나 중기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건 쉽지는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핵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임상을 갖다가 한 60명 정도 걸어보니까 역시 MMSE, 미니멘털 스코어링도 상당히 좋아지고 초기라고 해도 경도 인지장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아까도 제가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분야도 있고 해조라고 하는 분야에서 저희가 유효물질을 끄집어냈을 때 해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육상식물에 비해서 탄소에 대한 소비량이 워낙 많아서 거의 10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사막화되어 있는 해양 자원, 특히 우리 연근의 어떤 바다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성도 있고, 또 얘가 안전하고 유효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면은 유효 물질을 빼고 남은 물질들을 유효한 사료나 비료로서 적용할 수 있고, 이미 저희는 실험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응용성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야, 우리가 천연물 신약도 개발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천연물 신약 외에 메디컬 푸드로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분야에 저희가 하나를 더 첨가할 수 있다면 어떤 스마트팜이나 일반 우리가 식품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조미라고 하는 부분에 그거 없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세포를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잉여 농산물 활용 방안, 시들어가는 야채를 정상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 지금 보고, 아마 그게 그 서울시 프로젝트로 채택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래가 이때까지 저희가 해왔던 분야, 어떤 분야에 미국이나 유럽이 해왔던 분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5차 혁명적, 5차 산업적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미래가 굉장히 좋은 바이오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생소한 분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또 준비했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해양 바이오 산업이 단순하게 해양에서 어떤 유효한 물질을 찾아서 육지보다는 다양성을 준다라고 보지 마시고 타겟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현재 전 세계 의료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지, 그런 쪽으로 저희는 연구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분야가 20년 넘게 저희가 이 분야에 한 700억 이상 투자가 돼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고, 좋은 것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 세계 한 120명 정도의 뛰어난 연구진들이 동참해서 이 분야가 앞으로 인류한테 가장 뛰어난 미래를 갖다가 준비할 수도 있지 않나. 거의 연구는 지금 95% 이상 완료된 상태고, 이 분야를 서로 이제 저희도 국내 관련된 유관 기관하고도 연구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타메디 이행우 대표이사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사실 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지만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치료하면 되니까 조금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해양 추출물 개발을 통해서 치매 등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